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생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이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선정한 게요. 두 권인데요. 멘탈의 연금술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두 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책 세 권의 어떤 공통점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람의 마음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행동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내용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짐 로헌님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 심리학자로서 인간 수행 연구소의 회장 겸 CEO이다. 몸과 영혼의 에너지의 공동 저자이며 에너지 관리 분야의 선구자다. 스포츠, 사업, 의료, 법, 집행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쳐 수천 명의 연예인, 유명 인사와 함께 일했다. 여기에는 포춘 100대 기업의 경영자들, FBI, 육군 특수부대 요원들, 마크 오미라, 미셸 위, 짐 쿠리어, 모니카 셀레스, 에릭 린드로스를 비롯한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댄 젠슨 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 저자는요, 토니 슈워츠인데요. 기업 성과 관리 컨설팅 회사의 에너지 프로젝트의 회장 겸 CEO시고요. 저널리스트로 시작해서 뉴욕 타임즈 리포터, 뉴스위크 에디터, 미 경영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의 컬럼 리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구글, G, 자포스, 포드, 로열 더치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질레트, 마스터카드 등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삶과 조직의 에너지 관리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책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내용인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뽑아본 게, 가장 놀라운 일은 일단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의식, 리추얼을 만들어 나가자 변화를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일정한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내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놓인 도전은 파동을 느끼고 그것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저는 이제 뽑은 내용을 보면은, 우선 나만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드러내기 위한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아웃풋도 있을 테고 어떤 일을 향하기 전에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나만의 어떤 뭐 박수를 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행동들, 이런 부분들 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듯이 자연스럽게 반복적인 습관이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정한 리듬이라는 게 균형을 맞추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과의 어떤 균형,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어떤 균형,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건강, 신체적인 건강, 이런 부분들이라는 리듬을 갖게 되었다는 거, 리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사는 삶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이런 마인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전은 파동을 느끼고 그것이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책에서도 이제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순간적인 어떤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요. 계속적인 어떤 삶의 하나의 습관처럼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거. 그 다음 나온 내용은요, 챕터 1인데요. 완전한 몰입.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척도는 지구상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사느냐에 있다.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가 성공과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문제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몰입의 힘을 보면요, 에너지 관리가 되며 스트레스를 추구하게 되며, 여기서 무슨 말이지 하겠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생은 단거리 연속이다,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휴식은 재생의 시간이다, 성과의 원동력은 목적이다, 핵심 규칙은 의식이며 완전한 몰입의 힘, 이제 완전한 몰입의 힘의 어떤 새로운 뉴 패러다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슬래시 되라 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기업형 운동선수, 그러니까 뭐 최고의 운동선수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원칙 첫 번째는요, 완전한 몰입은 4가지 차원의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해진다. 여기서 우리를 관통해 파동치는 에너지는 4가지 차원에서 신체, 감정, 정신, 영적, 이 4가지 차원의 에너지가 있고요. 높은 에너지와 긍정성이란 부분이 거의 사사분면이 나오는데요.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부심과 도전정신, 그 다음에 유쾌함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요. 원칙 두 번째는요, 당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4가지 차원의 에너지 관리법을 훈련하면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며 죽을 때까지 감정적, 영적 능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힘차게 고동치는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에너지의 소비와 회복의 리듬을 익혀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의 특징은 눈앞에 닥친 도전에 완전하게 몰입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몰입해서 빠져나와서 휴식하는 것이다. 나중에 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몰입도 중요하지만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원칙 세 번째는요, 프로 선수들의 에너지 관리법을 배워라 라는 부분인데요. 스트레스는 인생의 적이 아닌 성장의 열쇠이다. 우리 멘탈의 연금술사에서 나왔던 거죠. 멘탈의 연금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열쇠로 해석하라는 얘기고요. 신체, 감정, 정신, 영적 근육을 단련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는 한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니체가 얘기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때도 이 내용이 인용됐었는데요.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명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칙 네 번째는요, 완전한 몰입을 위한 나만의 의식을 만들어라. 긍정적인 의식이란 내면의 가치에 의해 만들어져 반복을 통해 자동화된 행위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식은 완전한 몰입에 사용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가장 파워풀한 수단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뭐 야구선수라든가 야구선수가 뭐 타격을 하기 전에 뭐 장갑을 벗었다 꼈다든가 아니면 방망이를 바닥에 친다든가 이런 어떤 의식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자녀와의 어떤 뭐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과 무슨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뭔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의문점과 호기심을 가지면서 한번 뭔가 저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입하는 삶으로의 변화인데요. 몰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목표 규정, 진실과의 대면, 그다음에 행동, 이 3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 다음 챕터 두 번째인데요. 몰입하지 못하는 삶. 이 책에 이제 폰돈 씨의 위대한 하루처럼 또 로저 B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저 B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좀 실패적인 삶에서 성공적인 삶으로의 어떤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요. 기본이 되는 신체 에너지를 채워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무리 정신력이 높다고 해도 신체적인 어떤 체력이 안 된다면 정신력은 같이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란 과식으로 인한 결과를 상쇄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로저라는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은 계속 누적되어서 유용한 에너지의 양과 질, 집중력과 동기부여 면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결국은 내가 순간순간 선택한 어떤 선택의 결과가 모여서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는 이제 로저는 안 좋은 결과가 삶에서 나타나고 있죠. 공허한 질주란 부분인데요. 낮은 신체 에너지는 로저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만든 분명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낮은 신체 에너지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무슨 일을 공부방을 할 때도 그렇지만 내 몸이 힘들면 좋은 얘기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로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부분, 신체 에너지의 어떤 충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인간관계는 감정적인 회복을 위한 가장 파워풀하고 잠재적인 원천의 하나다. 현재 상태가 로저의 상태가 상사와도 갈등이 있고요. 아내에게는 실망을 하고 있고 자녀와도 부정적인 관계가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안 좋은 일은 서로 어깨동무라고 온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를 어떻게 선순환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집중을 위한 의미 없는 싸움인데요. 세 번째 장벽인 빈약한 집중력은 그의 신체와 감정 에너지 관리법의 당연한 귀결이다. 낮은 신체 에너지와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을 위한,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상에 나타나면요, 상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 아내에 대한 실망,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업무에 완전하게 몰입을 하지 못하고 그 업무를 또 집에 가져오고 계속 어떤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당신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감성적인 열정과 의미를 끌어내느냐, 결국 이거는 나의 가치와 나의 사명, 나의 목적의식이 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 부여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면적인 가치와 목적의식을 갖지 못했기에, 이 부분이죠. 가치와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돌보거나 부족해진 인내심을 컨트롤하거나 우선적인 것에 시간과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챕터 3인데요. 삶의 파동을 찾아라. 이제 스트레스와 균형의 회복인데요. 에너지란 간단히 말하면 활동의 동력이다. 인간의 기초 대사는 에너지의 사용과 회복이다. 문제의 원인은 대개 에너지의 소비와 회복의 균형이 깨진 데 있다. 중요한 건 에너지 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회복을 위한 노력, 이런 시간, 투자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에너지의 사용과 회복의 리드미컬한 반복은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동이다.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라야지만이 더 많이 헌신하도록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진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파동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일을 했으면 쉬어라, 제대로 쉬어라,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파동하는 우주에 사는 파동하는 존재다. 리듬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다.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를 썼으면 그걸 충전하는 어떤 에너지의 사용과 충전의 반복, 리듬 있게 반복하는 부분들, 울트라 리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0에서 120분을 뭔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신체는 휴식과 회복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잘 본인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회복하는데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비밀인데요. 이 책도 이 내용도 나왔던 내용이죠. 마라토너가 아니라 스프린터처럼 살기 위해서는 일상을 관리하기 쉽도록 생리적 요구와 자연의 주기적 리듬에 맞춰 잘게 나눠야 한다. 최고의 프로 선수들은 더 효과적으로 다음 포인트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의식을 행하고 있다. 의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얘기 드렸던 야구 선수라든가 테니스 선수가 공을 바닥에 튀긴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한테 파이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과도한 업무로부터의 회복인데요. 나만의 독특한 의식 만들기,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요. 휴식을 적대시하는 세상, 이건 뭐 내용 예측되시죠? 역설적이게도 완전하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주기적으로 에너지 몰입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다. 쉽게 얘기해서 완전한 몰입을 위해서는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이제 세운동하는 선배님들도 내가 원하는 어떤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는 가족에 의해서 또는 뭐 지인에 의해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독인데요. 갑상선 질환이 위험한 게 바로 저의 전조라는 거죠. 갑상선 질환을 우습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몰입 에너지 탱크를 늘려라. 참 갑상선 그 마사지 있죠? 뭐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입 에너지 탱크를 늘려라 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 지금 스트레스 그 어떤 에너지를 쓸 때 적당히 쓰자, 회복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시 회복시킬 때 모든 차원에서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1만 시간의 재발견에 나왔던 것처럼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내 능력을 쓰고 그 이상을 쓰고 중요한 포인트는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을 취해서 재충전을 하는 게 중요하죠. 고만고만한 자극만 주어서는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능력을 키우려면 장기적인 성과를 위한 단기적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라. 참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나의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연관이 없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먹고 싶은 거라든가 뭐 놀러 가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게 참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하면서 다시 한번 발전, 성장을 위해서는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일주일 행복하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우리가 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 목표 이런 부분을 세우는데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되는 영상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